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목 옆쪽에 두 손가락을 대어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느껴지는 그 규칙적인 리듬은 여러분의 콩팥이 매일 60번씩 혈액을 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리듬이 느려지고 약해지다가 어느 날 아침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발목이 부어서 잠에서 깹니다. 머리가 멍합니다.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72시간 이내에 몸 밖으로 배출됐어야 할 독소들이 이제 뇌와 심장, 폐를 중독시키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안에 병원 진료실에 앉아 평생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살아있기 위해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운전해주고 도와주고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게 만들며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420명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23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 중 87%가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의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뚜렷한 경고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점진적인 파괴가 매일 아침 일상을 따르는 동안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지난 20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콩팥 질환과 신장내과를 전공해 왔습니다. 저는 71세이며 수천 명의 환자들이 콩팥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독립성과 존엄성, 그리고 생명을 잃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건강보조식품이나 비싼 치료를 팔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화가 나서 여기 있습니다. 콩팥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간단하고 중요한 정보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3개월 전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정기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8로 올랐습니다. 콩팥 기능이 42%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매주 듣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박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매일 걷고 있어요. 채소도 먹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녀가 콩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행해져서 매일 아침 네프론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아침 루틴이 콩팥 안에 역과 단위를 천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콩팥 손상은 아플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 8시간 수면 후 탈수 상태로 깨어나 차가운 물을 바로 마시며 몸에 충격을 줄 때 시작됩니다. 아침을 거르고 콩팥이 적절한 혈당 없이 농축된 독소를 처리하도록 강요할 때 시작됩니다. 몸이 자연 해독 주기를 활성화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15분도 주지 않고 서둘러 밖으로 나갈 때 시작됩니다. 콩팥은 다른 장기와 다릅니다. 쉴 수 없습니다. 하루도 쉴 수 없습니다. 60초마다 전체 혈액을 여과합니다. 잘못된 아침 습관으로 콩팥을 손상시키면 그 손상은 수년간 조용히 축적되다가 갑자기 만성 콩팥병의 경계를 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콩팥 스트레스를 잡아내고 단 3일 연속 올바른 아침 프로토콜로 콩팥 기능을 지원하면 콩팥 손상 진행 위험을 크게 줄이는 보호세포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5년간 임상 관찰을 통해 측정한 환자 결과에서 문서화된 사실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박 씨가 90일 만에 크레아티닌을 1.3으로 낮추고 콩팥 기능을 61%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 정확한 3일 아침 루틴을 공유하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여러분의 콩팥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지난 23년간 50대, 60대, 70대 환자들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콩팥을 안고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 중 87%가 너무 늦을 때까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뚜렷한 증상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몸속에서 조용한 파괴가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뭔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일어나 보세요. 5걸음 걸어보세요. 피곤함을 느끼셨나요? 허리가 조금 아팠나요?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발목 주변이 붓는 것을 느끼셨나요? 이것들은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콩팥이 도움을 요청하는 초기 경고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무시해왔습니다.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매일 전체 혈액을 29번 역과합니다. 하지만 50세 이후로는 매년 약 1%의 콩팥 기능을 잃습니다. 즉, 70세가 되면 콩팥이 80% 용량으로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고 어쩌면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60% 아래로 떨어지면 이미 3단계 만성 콩팥병입니다. 그 시점에서 손상은 종종 되돌릴 수 없습니다. 투석이 불가피해집니다. 이식 대기자 명단이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해결책 없이 여러분을 겁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3년 전 저는 초기 콩팥 기능 저하 징후를 보이는 137명의 서울 환자들과 임상 관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부전으로 가는 길에 있었고 본인들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제공했습니다. 3일간의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약물이 아닙니다.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단지 3일 연속으로 매일 아침 수행하는 3가지 정확한 행동, 그리고 이를 규칙적인 습관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저조차도 놀라게 했습니다. 8주 내에 참가자의 72%가 신장 바이오마커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여과율이 개선되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한 환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은퇴 교사인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다리 부종, 지속적인 피로, 그리고 신장 기능이 53%에 불과하다는 혈액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투석으로 직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바로 이 3일 아침 루틴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12주 후 그분의 신장 기능은 61%로 개선되었습니다.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에서 다시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부전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여러분이 하는 행동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하지 않는 행동 때문에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8시간의 수면 후 탈수 상태로 깨어납니다. 그들의 혈액은 걸쭉하고 느립니다. 그들의 신장은 농축된 혈액을 통해 독소를 걸러내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즉시 커피를 마시는데 이것은 그들을 더 탈수시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짠 음식을 먹습니다. 교통체증 속에 앉아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시스템에 넘쳐나고 혈관을 수축시켜 소중한 신장 네프론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합니다. 매일 아침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여러분의 신장은 조금씩 더 많은 손상을 입습니다. 섬세한 역과 단위에 작은 흉터가 형성됩니다. 염증이 쌓입니다. 독소가 축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것을 느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메스꺼움, 구토, 혼란, 너무 심한 부종으로 신발을 신을 수 없습니다. 그때쯤이면 손상은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다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신장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이 3일 루틴은 신장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목표로 합니다. 시스템을 적절하게 수분 공급합니다. 독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대사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네프론을 파괴하는 염증 부담을 줄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1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침의 신장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장질환이 갑자기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은 괜찮다가 다음날 의사가 평생 일주일에 3번 투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질러왔는데 여러분이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진짜 문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의 몸은 우리가 공복 상태라고 부르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값시간, 8시간, 때로는 9시간 동안 시스템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혈액은 더 걸쭉해집니다. 독소, 요산,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의 농도가 혈류에서 더 농축됩니다. 신장은 이 걸쭉하고 진흙 같은 혈액을 걸러내려고 초과 근무를 하지만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신장 내부의 작은 역과 단위인 네프론은 적절한 혈류를 갈망하며 헐떡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신장은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깨어난 후 첫 3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신장을 구하거나 신부전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실수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신장을 파괴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즉시 커피를 마십니다. 또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물을 마십니다. 더 나쁜 경우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서둘러 하루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신장의 재앙입니다. 아침의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수면 중에 천이 떨어졌습니다. 위장에 얼음처럼 찬물을 부으면 몸은 소화 시스템을 드기 위해 신장에서 에너지와 혈류를 빼앗아야 합니다. 신장은 걸쭉하고 농축된 혈액과 감소된 순환으로 애를 먹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조용한 신장 손상이 축적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음료로 커피는 더욱 나쁩니다. 카페인은 이뇨제입니다. 신장이 더 많은 물을 배출하도록 강요하여 혈액을 더욱 농축시킵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이미 탈수된 신장에게 더 적은 수분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첫 번째로 커피를 마신 환자들을 보았는데 65세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사구체 여과율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은퇴 교사인 박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년에 발목 부종과 피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9였는데 이는 3단계 신장 질환을 의미했습니다. 그분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곧 투석이 필요할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아침 루틴을 살펴봤고 제가 예상한 대로 그분은 30년 동안 매일 아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왔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빈속에 커피만 마셨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지시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지 5분 이내에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고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고 즉시 흡수됩니다. 혈류로 직접 흘러 들어가 농축된 독소를 즉시 희석하기 시작합니다. 물은 미지근해야 합니다. 신장은 열 충격이 아니라 부드러운 수분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청아 같을 때 신장은 즉시 효율적으로 역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혈액 점도는 몇 분 내에 떨어집니다. 독소 농도가 감소합니다. 신장의 네프론에 가해지는 압력이 즉시 완화됩니다. 박 씨는 이 지시사항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다른 어떤 것도 입에 대기 전에 미지근한 물 500ml를 마셨습니다. 3개월 후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1.69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1.4가 되었습니다. 발목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기본적인 신장학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 아침 이 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반드시 실천해야 할 세 번째 중요한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15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신장이 앞으로 10년을 견뎌낼지 아니면 가장 필요할 때 기능을 잃을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전 6시에서 오급시 사이 여러분의 신장은 최대 여과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60분 동안 신장은 8시간 동안 잠을 자는 동안 혈액에 축적된 대사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내부의 작은 여과 단위인 네프론이 강화되거나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세 번째 아침 행동은 표적 신장 자극을 통한 대사 활성화입니다. 제가 23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충격을 받았던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같은 속도로 혈액을 역과하지 않습니다.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올바른 생리학적 반응을 활성화하면 사구체 역과율이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무시하고 움직이지 않거나 잘못된 물질을 섭취하면 하루의 나머지 시간 동안 신장이 3배 더 힘들게 일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분 섭취 후 9분 이내에 부드러운 신장 타진을 해야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서십시오. 양손을 느슨하게 주먹 쥐십시오. 등 뒤로 손을 뻗어 양쪽 아래 갈비뼈를 찾으십시오. 신장은 이 갈비뼈 바로 아래 등 근육으로 보호받는 곳에 위치합니다. 이제 이 부위를 주먹으로 부드럽게 두드리십시오.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가며 정확히 2분 동안 하십시오. 두드리는 강도는 둔한 감각을 느낄 정도여야 하지만 절대 아파서는 안 됩니다. 제가 현대 신장학과
통합하기 전에 전주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에게서 배운 이 고대 기법은 신장 피막으로 가는 혈류를 최대 35%까지 증가시킵니다. 타진 후에는 제가 신장 각성 스트레칭이라고 부르는 것을 해야 합니다. 양손을 엉덩이에 올리십시오.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구부리고 10초간 유지한 후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오른쪽으로 구부리고 10초간 유지한 후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5번 반복하십시오. 이 측면 스트레칭은 신장을 둘러싼 조직인 신장근막을 물리적으로 확장시켜 압박 없이 기능할 수 있게 합니다. 잘못된 자세나 과도한 복부 지방으로 인해 팽팽한 근막이 신장을 압박하면 여과 능력이 영구적으로 아지음이 30% 감소합니다. 인천에서 오신 68세 박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3단계 신장 질환으로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질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신장 전문의는 그녀에게 2년 이내에 투석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렸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기계에 연결되어 여행도 못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상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2-3일 프로토콜을 가르쳤습니다. 90일 만에 그녀의 크레아티닌은 1.69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만에 1.3에 도달하여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신장 기능이 안정되었습니다. 투석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 시간대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행동을 완료하기 전에 커피, 차 또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지 마십시오. 카페인은 신장동맥에 즉각적인 혈관 수축을 일으켜 3시간 동안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오전 6시에 커피를 마시면 신장이 가장 중요한 작업시간 동안 질식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습관이 당뇨병보다 더 빠르게 한국 전역의 신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대에 절대 고염분 아침 식사를 하지 마십시오. 소금은 신장을 응급 여과 모드로 강제하여 혈압을 급등시키고 섬세한 사구체 막을 손상시킵니다. 아침 식사를 해야 한다면 오전 7시 30분 이후, 신장이 주요 아침 여가 주기를 완료한 후까지 기다리십시오. 이 3가지 행동을 단 3일 아침 동안 꾸준히 수행하면 신장 조직에 세포기억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이 루틴을 기대하고 최적화하기 시작합니다. 보호 반응이 자동화됩니다. 이제 이 루틴의 3번째 아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이때 신장이 생존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저는 서울의료원 클리닉에서 이 변화를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환자들이 4일째에 다른 의사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드는 혈액검사 결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3일째 아침에는 일어나서 즉시 다른 무엇보다 먼저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른 아침에 찬물을 마시면 신장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신장 주변 혈관이 수축됩니다. 뜨거운 물은 신장이 준비되기 전에 신진대사를 너무 빨리 가속화합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은 신장이 스트레스 없이 부드럽게 여과를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물을 마신 후 정확히 1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10분 동안 몸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소화계를 통과하며 밤 동안 걸쭉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걸쭉할수록 신장은 독소를 여과하기 위해 3배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10분을 기다림으로써 몇 분간 몸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동작 순서가 나옵니다. 침대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손을 허리 아래쪽 바로 신장이 있는 곳에 올려놓으세요. 거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척추 양쪽 갈비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누르고 작은 원을 그리며 움직이세요. 시계 방향으로 20번, 그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20번 돌리세요. 이 마사지는 신장 조직으로 직접 혈류를 자극합니다. 저는 이 기법을 300년 동안 사용해온 한국 전통의학 한의사들로부터 배웠고, 현대 초음파 연구는 이것이 신장 혈류를 최대 40%까지 증가시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음으로 특정한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셋째 날에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숙 달걀 2개, 찐 두부 반컵, 그리고 정확히 중간 크기의 토마토 1개를 4조각으로 자른 것이 필요합니다. 각 요소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달걀은 과도한 노폐물을 만들지 않고 신장이 세포 회복에 필요한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어 신장 내부의 작은 역과단위인 네프론의 염증을 줄입니다. 토마토는 안전한 양의 칼륨과 리코펜을 제공하여 신장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아침 식사를 천천히 드세요. 최소한 15분은 걸리게 하세요. 충분히 씹으면 소화 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나중에 신장이 여과해야 할 대사 노폐물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장과 소화기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함께 작동합니다. 식사를 서둘러 하면 하루 종일 신장 조직을 중독시키는 염증성 부산물이 생성됩니다. 아침 식사 후 편안한 속도로 정확히 12분 동안 걸으세요. 5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닙니다. 12분입니다. 이 시간은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방출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면서 최적의 순환을 유발합니다. 밖에서 걸을 수 없다면 집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장소보다 움직임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셋째 날에 절대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짠 음식은 일체 섭취하지 마세요. 조금도 안 됩니다. 소금은 신장이 체액을 보유하게 하고 사구체라는 섬세한 여과구조 내부의 압력을 높입니다. 짠 음식 한 끼가 이전 이틀간의 진전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셋째 날 아침에는 모든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와 차는 신장이 과도하게 작동하도록 강요하여 과도한 소변을 생성하고 회복 주기를 완료하기 위해 휴식이 필요한 바로 그때 시스템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날이 매우 강력한 이유는 세포 기억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신장 세포는 이틀 연속으로 일관된 신호를 받아왔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그들은 패턴을 인식하고 유전자 발현을 전환합니다. 손상된 세포는 회복 단백질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염증 표지자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흘 연속으로 적절한 조건을 제공할 때 신체에서 일어나는 기록된 세포 생물학입니다. 이제 이 아침 루틴의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15분 대사 활성화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금 시간대를 완전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신장은 단순한 필터가 아니라 매일 아침 특정 활성화 신호가 필요한 에너지 공장입니다. 이러한 신호가 없으면 네프론이 하나씩 조용히 멈추기 시작하여 어느 날 일어나 보면 평생 일주일에 3번 투석이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하루를 위해 장기를 준비시키는 신체의 고대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에
신장대사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그 코르티솔 호르몬이 실제로 신장을 보호하는 대신 신장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 동안 수천 번의 혈액 검사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대사 활성화 순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확히 이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첫째, 아침 물을 마신 후 10분 후에 부드러운 척추 회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스트레칭이 아니고 요가도 아니고 운동도 아닙니다. 단순한 회전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양손을 신장이 있는 허리 아래쪽에 놓고 상체를 좌우로 부드럽게 회전시키세요. 각 방향으로 20번씩 하세요.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신장은 근막과 혈관 네트워크를 통해 척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전할 때 신장 조직으로의 혈류를 수동으로 30에서 40%까지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자신의 클리닉에서 도플러 초음파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살 크레아티닌 수치가 2.1로 신장질환 4단계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신장 전문의는 이미 6개월 후 투석 준비를 예약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제게 왔고 일주일에 3번 딸에게 병원 방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척추 회전 기법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양쪽으로 20번씩 회전, 손은 허리 아래에. 90일 후 그녀의 크레아티닌은 1.7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 회전 운동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사 활성화의 두 번째 부분,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를 믿으세요. 신장 부위에 온도 대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회전 운동 후 따뜻한 수건을 가져가세요. 뜨겁지 않고 그냥 따뜻한 것으로 허리 아래쪽에 정확히 3분 동안 올려놓으세요. 그런 다음 즉시 차가운 젖은 천으로 1분 동안 덮으세요. 따뜻하게 3분, 차갑게 1분. 이 주기를 2번 하세요. 일어나는 일은 신장 혈관이 따뜻함으로 확장되고 차가운 온도로 수축한다는 것입니다. 이 펌핑 작용은 손상된 네프론이 더 이상 제대로 요구할 수 없는 미세 결정과 대사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상 환경에서 대조 요법으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지만 2개의 수건과 물대야로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 모든 것을 만드는 부분 함께 작용하는 것은 표적 호흡법입니다. 깊은 호흡이 아니고 명상 호흡도 아닌 표적 신장 호흡법입니다. 온도 대조 요법 직후에 바로 앉으세요. 오른손은 허리 오른쪽 아래에, 왼손은 허리 왼쪽 아래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4번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되, 여기가 핵심입니다. 손으로 숨을 밀어 넣는다고 상상하면서 허리 아래쪽을 바깥으로 확장시키세요. 2번 세면서 숨을 참으세요. 입으로 6번 세면서 숨을 내쉬세요. 이것을 정확히 9분 동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신장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이 최대 50% 증가하고 부교감신경 회복 메커니즘이 활성화됩니다. 저는 이 정확한 순서로 300명이 넘는 환자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한 단계라도 건너뛴 사람들은 거의 개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3단계를 모두 순서대로 아침 코르티솔 시간대에 실행한 사람들은 3일 이내에 신장 기능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3일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신호만 주면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언급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에서 배운 모든 것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300명이 넘는 환자의 검사 결과를 검토한 후 이 진실을 발견했고, 이것은 제가 신장 보호에 접근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3일 아침 루틴의 6번째 핵심 요소는 제가 15분 신장 세척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기서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침 6시 30분에서 홉시 45분 사이에 여러분의 신장은 24시간에 한 번만 발생하는 독특한 여가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황금 시간대 동안 신장 내부의 작은 여가 단위인 네프론이 전날 축적된 독소를 배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92%가 이 시간대를 완전히 놓치고 실제로 이 자연스러운 정화 과정을 차단하는 일을 합니다. 이 15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깨어날 때 여러분의 몸은 8예음 시간 동안 공복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밤새 노폐물을 방광에 농축시키는 일을 해왔지만 여전히 상당량의 대사 찌꺼기, 요산 결정, 그리고 염증 화합물이 신장 세뇨관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즉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석회화되기 시작하고 섬세한 여가막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초음파 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이 미세 결정들이 실시간으로 형성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 15분 시간대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히 400ml의 실온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차나 커피도 아닙니다. 실온의 순수한 물입니다. 왜 이 정확한 양일까요? 400ml는 혈중 나트륨 수치에 위험한 희석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을 증가시키는 정확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힘들게 배웠습니다. 3년 전 저는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씨 환자가 있었는데 어떤 건강 프로그램에서 물을 많이 마실수록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리터의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트륨 수치가 너무 위험하게 떨어져서 혼란과 근육 약화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많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400ml가 과학적으로 최적의 양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부분인데, 물을 마신 후 15분 내내 서 있거나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앉지 마세요. 다시 눕지 마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휴대폰을 확인하지 마세요. 왜일까요? 중력이 이 세척 시간대 동안 신장에 가장 좋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서 있을 때 방금 마신 물이 여러분의 시스템을 통과하여 최적의 압력으로 신장에 도달합니다. 이 증가된 정수압은 축적된 독소를 여가 시스템을 통해 밀어내고 배출을 위해 방광으로 보냅니다. 물을 마신 직후 앉거나 누우면 그 압력은 거의 40% 떨어지고 세척 효과는 완전히 낭비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즉시 2분 이내에 실온물 400ml를 마시세요. 그런 다음 25분 동안 서서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아파트 안을 걸어 다니세요.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아침 식사 재료를 준비하세요. 창문을 여세요. 하지만 계속 서 있으세요.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25분 시간대의 세 번째 부분은 제가 이중배뇨, 기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5분 동안 서 있은 후에 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를 느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세척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정확히 2분을 기다린 다음 다시 소변을 보려고 시도하세요.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는지 놀라실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배뇨는 신장의 집합관에 앉아있던 잔류 독소를 제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남겨두고 오후가 되면 그 독소들이 혈류로 다시 재흡수되어 신장이 같은 쓰레기를 2번 여과하게 만듭니다. 이 이중 배뇨 기법은 신장의 작업량을 거의 30% 줄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위험을 이해하고 신부전이 조용히 진행되는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취해야 할 최종 중요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바로 이 순간에도 혈액을 여과하기 위해 일하고 있으며 즉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일 아침 루틴은 간단하지만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날은 기초를 다집니다. 여러분이 깨어나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도 10번의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세요. 정말로 깊게 말입니다. 폐를 완전히 채우고 3초 동안 참은 다음 5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은 명상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장의 사구체라고 불리는 작은 여과기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코르티솔을 줄이기 위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 후에 정확히 300ml의 실온물을 마시세요. 차갑지 않은 물입니다. 뜨거운 차가 아닙니다. 실온의 맑은 물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밤새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기 시작하면서도 신장의 과부하를 주지 않기 위해 이 정확한 양이 필요합니다. 둘째 날은 이 기초 위에 쌓아갑니다. 호흡과 물 마시기를 반복하되 이제 침대에 누운 채로 발목을 부드럽게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20회, 반시계 방향으로 20회, 양발 모두 합니다. 왜 발목일까요? 신장과 순환계는 압력 조절을 통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목을 움직이면 종아리의 정맥 펌프가 활성화되어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신동맥의 압력 부담이 줄어듭니다. 일어선 후에는 화장실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30초간 가만히 서서 혈압이 안정되도록 하십시오.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는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이미 손상된 섬세한 신장 네프론을 더욱 손상시킵니다. 셋째 날은 이 방법을 완성합니다. 호흡, 물, 발목 돌리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영양 요소를 추가합니다. 일어난 후 20분 이내에 정확히 반 모이 연두부를 드십시오. 이것은 대략 150g입니다. 왜 두부일까요? 신장은 과도한 대사 노폐물을 만들지 않는 고품질 단백질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노폐물로 요소와 크레아티닌을 생성합니다. 기능이 저하된 신장은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을 독성 부산물로 압도하지 않으면서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두부를 절대 먹을 수 없다면 찐 흰 강낭콩 40g으로 대체하십시오. 이 3일 후에는 매일 아침 이 루틴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실험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제 환자들에게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강남에서 오신 68세 박 여사님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2.1이고 사구체 여과율이 겨우 38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단계 신장질환이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투석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크레아티닌은 1.7로 떨어졌고 사구체 여과율은 47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 가지를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커피 마시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코르티솔을 50%나 급상승시키고 심각한 탈수를 유발합니다. 신장은 탈수 상태에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아침 식사 후에 그리고 300ml의 물을 마신 후에만 드십시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듣지 못할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루틴은 12분이 걸립니다.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장기를 보호하는데 12분입니다. 이것을 무시한다면 투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기계에 연결되어 저축한 돈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말년을 보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시작한다면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제 신장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미래의 여러분이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91세이고 제 신장은 여전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원칙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박사님의 3일 아침 루틴 중 어떤 부분을 내일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장 건강 여정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정보를 받으려면 구독해 주시고 신장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